자, 그래서 이 역동적, 미세소관의 역동적, 얘 왜 이렇게 이상하네? 오늘 좀 이상해, 얘가. 맛이 갔어. 얘가 좀 이상하게 슬라이드 쇼가 지금 플레이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이런 에러가 나서, 어,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미세소관들, 이 방추사 같은 것들은 세포 분열할 때 중심체라고 하는 데서 합성이 돼 가지고서 또는 뭐 모든 미세서관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뭐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고 더 자세하게 괜히 여기서 제가 쓸데없이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저 운동단백질에 관해서만 살짝 언급을 하고 봅시다. 그래서 미세소관에는 이 두 가지 종류, 카이네신하고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운동단백질이 아까 언급했듯이 각 미세소관만을 다니는 두 개의 종류의 운동단백질이 있는 것이고 또 미세섬유, 액틴 미세섬유만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단백질인 그 유명한 마이오신이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 카이네신 또는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을 미세섬유, 액틴 미세섬유 위에다가 갖다 올려놔도 얘네들은 거기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이오신 단백질을 요 미세 소관 위에다 갖다 올려놔도 아무리 ATP를 막 제공해주고 해도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는 것인데 뭐 이 카이네신, 다이네는 서로 웃긴 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미세 소관을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거야 뭐 여기서 우리가 괜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미쳤어 얘가? 왜 이래? 전혀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만화처럼 보이는 이 그림에서 이게 전부 수성 소낭인 거지. 수성 소낭 또는 세포 소기관들을 이렇게 달고 카이네신, 여기 카이네신의 두 다리라고 보면 이 단백질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요 두 개. 그 다음에 요 다이네인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의 두 개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이들은 상당히 다리가 짧네. 좀 긴 다리였으면 좋겠는데 다리가 짧아.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종종거림을 하면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ATP 가수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에너지를 사용해야 얘가 한 걸음 이렇게 옮기는 거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미세섬유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세섬유 위에도 이제 운동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마이오신, 한국말로 미오신을 운동단백질로 사용을 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ATP 가수분해를 사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그림이 이제 유명한 세포 생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가 지금 하나의 미오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오신 5, 미오신 1도 있고 2도 있고 그런가 보지. 그래서 일반적인 세포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포에 액틴 섬유가 있으면 그 위만을 걸어 다니는. 근데 얘는 이 마이오신 단백질은 아까 봤던 다이네인 또는 카이네신하고 특별히 좀 다른 모습이 뭐예요? 예. 얘는 롱다리네? 다리가? 왜 다리를, 운동 단백질의 다리 길이까지 내가 지금 쓸데없이 언급을 할까? 왜 이러는 것이야, 이거? 얘는 다리가 이렇게 길어. 다리가 짧고 다리가 길으면 어떻게 될까? 뭐가 다를까? 아까, 얘네들이 한 걸음 옮기면 얼마나 가겠어, 얘네들이 한 걸음 ATP 한번 가수분해하고 한 걸음 올리면 여기 요만큼 가겠네. 마이오신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 마이오신 같은 경우는 ATP 가수분해 한번 해가지고 옮기면 얼만큼 갈까? 한 이만큼은 가겠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 마이오신 단백질은 왜 이렇게 다리 길이가 길까? 뭐 그런 것까지 왜 우리가 신경을 쓸까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왜 그럴까? 제가 묻는 의도는 왜 얘네들은 그러니까 카이네신과 다이네닌과 같은처럼 그런 운동 단백질들처럼 짧은 다리가 아니라 왜 이들은 이 운동 단백질들은 이렇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런 얘기지. 이들이 걸어다니는 이 길은 뭐예요? 도로라고 생각해보면 아까 그 미세소관이 제공한 도로는 마치 어떤 도로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 포장이 된 매끈매끈한 다리, 길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길이. 탄탄대로야, 이렇게. 그런데 액틴이 제공해주는 다리는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뭐가 좀 다를까? 탄탄대로예요? 굴곡이 있는 도로, 그냥. 최고점 두 개를, 지금 이 미오신 단백질, 마이오신 단백질은 두 액틴 필라멘트의 두 아주 최고점을 두 개를 양다리로 지금 딱 밟고 서 있는 거야. 얘가 다리가 만약 조금만 짧았으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한 걸음 옮기게 되면 이 최고점이 아닌 이 중간에 이렇게 푹 들어간 쪽으로 접점을 갖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길게 이렇게 이제 가장 높이 있는 징검다리, 냇물에 있는 징검다리처럼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그런 특별한 포인트만을 껑충껑충 뛰어서만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액틴 필라멘트가 탄탄하게 평탄한 그런 운동면을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거지. 미세소관은 굵으면서 아주 평탄한 면을 제공해주는데 얘는 이렇게 이걸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트위스트가 이렇게 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휘어진 길을 이동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형태의 운동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정도의 디테일은 사실 일반 생물학, 교양 생물에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세포 생물학 책에나 나오는 얘기에 나중에 한 3, 4학년 때쯤 들을. 그러나 그냥 뭐 심심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미세섬유를 그런데 근육 수축에도 사용을 한다는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똑같은 근육 수축에 사용되는 이 액틴 미세섬유는 그냥 일반적인 세포에서 이제 이런 이동 경로로 사용하는 이동 경로의 길을 제공해 주는데 사용되는 이것과 뭐가 다를까?
라고 혹시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걸 갖고 무슨 근육 수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근육 수축을 할 때도 바로 이 액틴, 미세섬유와 그 위에 있는 운동 단백질인 미오신, 마이오신과의 그들의 상호 관계를 활용을 해서 근육 수축을 하는 거거든, 우리가.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감이 안 오네. 어떻게 얘를 가지고 근육 수축을 하겠다는 얘기지? 예? 근육 수축을 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요 액틴 미세섬유와 미오신 운동 단백질들은 이 갑을 관계가 확 뒤바뀌어 버린 그런 관계. 여기서는 지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 것 같아요. 얘가 아무래도 갑이고 길을 제공해주고 얘는 그 위를 그냥 걸어 다니는 막 쫄망쫄망 걸어 다니는 일개 운동 단백질일 뿐이야. 근데 이제 근육 세포에 근섬유에 존재하는 이 둘은 이제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야. 얘네들이 이 미오신 단백질들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이 뭉쳐가지고서 똘똘똘똘 여러 개의 미오신 단백질들이 자기까지 뭉쳐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안 움직여. 거기서 움직이는 것은 미오신이 아니라 얘야. 네가 와, 자식아. 얘가 어떻게 얘를 움직일까? 바로 이 똑같은 ATP를 사용하면 얘가 이게 머리에 지금 이게 접촉을 하고 있는 머리 부분에 또는 다리 부분에 해당하는 얘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 바뀌어가지고 얘가 긁어서 훅을 해서 확 당기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얘가 한 번 걸어가고 또 한 번 걸어가고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얘네들을 한 10타래 정도를 이 미오신 단백질을 10개를 한 대 묶어가지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요 위에. 그러면 얘네들이 한꺼번에 딱 잡아가지고서 이 액틴 여러 개의 근섬유를 ATP 한번 제공해 줄 때마다 한번 뜩 긁으면 이 액틴 섬유가 그냥 슉! 마치 액틴 섬유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창문처럼 슬라이딩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미오신이 여기서 이렇게 딱 있다가 한번 쭉 당기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슬라이딩 도어처럼 이렇게 스르르 딸려왔다가 또는 한번 떡 놓으면 쭉 펴졌다가 하는 식으로 수축을 이제 얘네들이 한 거야. 액틴이 여러 개의 겹으로 쌓여진 액틴이 이렇게 당겨졌다가 이완이 됐다가 당겨졌다가 이것이 바로 우리 근육 수축의 이제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자세한 그림이 근데 불행히도 나와 있지가 않구나. 아쉽네. 그 이제 일반 생물학 2에는 이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육계에서. 그래서 그런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방식의 비슷한 수축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의 하나의 동물 세포가 전자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거기를 또 이렇게 막 당겨가지고 여기가 점점 끊어져서 이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동물 세포에서 액틴이 그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 두 개를 갈라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식물 세포에서는 액틴이 똑같은 방식으로 식물 세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두 개의 세포를 그런 식으로 당겨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듯이 당겨서 수축을 해서 두 개로 쪼개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식물 세포는 그게 적용이 안 되겠지. 왜? 식물 세포는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잖아. 뭐 때문에? 세포 벽 때문에. 이 두꺼운 세포 벽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허리띠를 당겨봤자 요지부동이잖아. 그럼 식물 세포는 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하지? 동물 세포처럼 이렇게 당겨가지고 끊어서 될 일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이 두 개 공간이 살고 있던 공간을 동물 세포 같으면 여기를 중간을 그냥 갑자기 이 밖에서 세포 바깥쪽에서 막 끈으로 땡기면 얘네들이 움푹 꺼져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짜개져가지고서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건 일종의 식물세포가 훨씬 더 각각했다. 이 밖에서 이 콘크리트로 돼 있는 이 공간을 아무리 밖에서 밧줄로 이렇게 당겨봤자 이게 안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개를 분할을 하려면 어떤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만 될까요? 안에서 이걸 뭔가를 벽을 쳐야 되겠지, 맞죠? 여기다 병풍을 쳐버리는 게 차라리. 야, 이 두 개를 꼭 분리를 해야 되겠어. 근데 이게 안 갈라져. 물리적으로 이 두 개를 쪼갤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아유, 서로 꼴보기 싫은데 최소한 가려놓자. 여기다 병풍을 하나씩 치면 돼.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세포를, 두 개, 핵은 이미 분리가 됐어요, 지금. 세포를. 분리가 됐는데, 요거를 이런 동물 세포처럼 이렇게 당겨서 두 개를 분할을 못 시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 병풍을 치는 거야, 이렇게. 이 병풍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냐? 이 소포체. 소포체 그 막을 이렇게 쫙 깔아놓는 거지, 이렇게. 요걸 우리는 셀 플레이트, 세포판이라고 합니다. 세포판. 세포판이라는 것을 식물에서는 이렇게 대용으로 만들어서 그 세포판을 만들면 얘네들이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막이, 세포막이, 새로운 세포막이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새로운 세포막이 생기는 그것을 그 중앙을 새로운 세포벽이 이제 막 다다다다 마치 벽돌 블록 쌓듯이 세멘트 블록 쌓듯이 이렇게 막아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자기들끼리 세포의 크기를 원래 세포의 크기 이만했잖아. 근데 세포 분열한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크기를 키울까? 쭉쭉 늘리자 해서 그래서 식물 세포가 크기를 키우는 거는 동물 세포의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거 자체를 이렇게 쭉 물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쭉쭉 늘리는 방향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세포 골격에 관한 얘기는 다 끝냈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 세포에는 이거는 심지어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 세포에만 있는 거야. 희한한.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서.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포 바깥에 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고분자 당단백질들의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뭐냐면 이거예요. 키워드는 일단 분비가 키워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분비. 그 다음에 분비가 되는 뭐를 분비하는 거냐? 고분자, 엄청나게 크기가 큰 고분자의 당단백질이야. 얘네들이 왜 당단백질인지는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왜 얘네들이 당단백질이어야만 할까? 예를 들어서 세포 외의 기질 단백질들 중에는 혹시 고분자이긴 하나 안당단백질 이런 말도 있나? 안당단백질도 가능할까? 답은 불가능. 왜? 뭐 때문에? 왜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 중에 하나도 당이 부착되지 않은 단백질은 있을 수가 없을까?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 지금 판 안에, 이 지금 슬라이드 안에 힌트,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무엇일까? 그 단어를 찾아내봐요. 뭐야, 이거? 1점을 걸어라는 얘기야, 뭐야, 또? 1점 걸어? 왜? 당단백질이 아니면 절대 안 될까? 세포의 기질 단백질은.
단어 하나로 그것을 해결. 여기에 보이는 단어. 섬유화? 섬유화 세포라는 건 세포 하나의 종류예요. 동물 세포 하나의 이제 결합조직 세포 중에 가장 흔한 대표적인 결합조직 세포 중에 하나야.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개 때문에 당단백질이라야 한다? 그것은 아니고. 그죠, 이거. 분비. 왜 분비라는 단어가 당단백질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리킬까? 왜? 그냥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시험 문제 내버릴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될 테니까. 왜 이것이, 이 단어가 있으면, 아, 얘는 당단백질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분비란 무엇이죠? 분비되는 단백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까? 세포 안에서 분비가 되는 단백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까? 어떤 단백질을 분비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외포작용. 외포작용이 뭐지? 외포작용은 어디를 거쳐가야 돼? 조면소 포체,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분비하는. 그럼 각각의 들리는 곳마다 얘는 무엇을 거쳐야 돼? 조면소 포체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 단백질은? 당이 부착이 되지. 뭐 전혀 뭔가 결이 안 와닿는데 이런 얘기를 언제 했냐는 듯이 표정으로 바로 지난 시간 한 얘기인데. 자, 외포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조면소 포체의 표면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조면소 포체 안으로 우겨 넣어서 그러면 그 단백질이 어떻게 돼? 당이 부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성소낭이 쌓아서 골지로 보내고 골지에서는 또 어떻게 돼? 거기다가 기초화장이라는 얘기 기억나요? 골지에서 한 당은 기초화장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 골지에 보내면 거기다 훨씬 더 그 안에다 덧칠을 해서 훨씬 더 현란한 당을 거기다 붙인다. 그러니까 그 외포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야만 분비가 밖으로 내보내려면 그 과정을 통해야만 되잖아. 야매로 밀수하는 형식으로 여기서 그냥 쑥 던지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떠한 물질이든 간에 세포 밖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주로 단백질이지만 그러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갈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그 두 과정 속에서 당연히 무엇이든 당이 안 붙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 분비되는 이 고분자 이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은 100% 모두 당이 붙은 당 단백질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간단하게 이게 갑자기 얘가 미쳤나? 왜 슬라이드 쇼가 안 돼? 참.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에게 조금 유명한 그런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의 몇 개를 이제 선을 보여드립니다. 이름. 이 중에서 몇 개는 여러분들이 나 얘 알아 하는 애들 누구 있지? 이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 누구 알아요? 콜라겐 알지? 그 돼지 껍질에 그렇게 많다는 그 콜라겐. 껍질에 많어. 그 다음에 무슨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게 이제 글루코사민이라고 이제 연골에 그 어르신들, 나를 위한 어르신들 관절에 좋으라고 갖다 와서 주는 약에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 이름을 사실 알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중에서 콜라겐이 있었다는 게 조금 인상이 깊은 거지. 콜라겐이 여기 있어? 콜라겐도 결국 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었구나. 얘네들은 이 밖에서 뭘 하는 걸까? 밖에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전부들 있는 거야. 콜라겐을 얘기하는 거지. 파이브로넥틴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
프로리오글라이칸이라고 해서 얘는 그냥 당이 엄청나게 붙어 있습니다. 당이. 그치? 그 다음에 라미닌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단백질도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마치 대못 박히듯이 세포막에 이렇게 박혀 있지만 세포의 기절 단백질 중에 하나야, 얘도. 얘는 밖으로 분비가 안 되고 그냥 세포막에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하고 같이 쳐주는 애들입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결같이 이 밖에서 하는 일이 뭘까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라는 게 있구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왜 있을까? 우리 동물에.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이런 다세포 생물 동물에만 있는 거예요. 일단 콜라겐이 우리 몸에 있으면 뭐가 좋을까? 피부 주름을 없애주는 걸까? 콜라겐은 왜 주름을 펴준다고 늘 얘기를 할까? 얘가 뭐길래? 콜라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콜라겐 길잖아, 이거. 이렇게. 긴 게 용수철처럼 생긴 단백질이거든. 세 개의 밧줄을 이렇게 서로 꽈가지고서 만든 것처럼 세 개의 똑같은 동일한 긴 단백질을 이렇게 세를 꽈서 만든. 예를 들면 뭐냐? 콜라겐 하면 뭐? 신축성. 콜라겐 단백질이 여기 밖에 있으면 얘네들이 바깥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여기를 콜라겐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한 대 쳤다. 이걸 탁 막아주는 패딩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다음에 누가 여기를 막 이렇게 막 우그러뜨렸다. 콜라겐이 있으면 그것을 완화해주는. 왜냐면 얘가 신축성이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에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구나. 아, 얘네들이 밖에 있으면서 우리 이 전체 몸을 이렇게 마치 무슨 여기다가 우리 패딩 되는 것처럼 스펀지나 무슨 패딩 되는 것처럼 우리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이 전체 몸을 신축성 있게 이렇게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보호해주는 거지. 보호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파이브린 액틴 같은 건 뭐냐면은 또는 라미닌 같은 애들은 뭐냐면 이 세포 바깥에 있으면서 접착제 구실을 해주는. 그러니까 신축성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접착. 그러니까 충격 및 흡수 및 구조적 보호, 콜라겐과 연골에 그렇게 많다는 프로테오글라이칸 같은 것들. 이게 전부 신축성을 제공해줘가지고, 연골에 얘네들이 왜 많겠어? 연골을 뭐 해주는 거야? 우리의 이 관절 같은 데를 신축성 있게, 거기에 스프링 역할을 해주는, 패딩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접착제 구실을 해주는 라미닌, 무슨 뭐 이런 것들. 얘가 무슨 왜 접착제가 필요한 거야, 우리 몸에? 이런 세포가 있죠. 이 바깥에 있는 이 세포들. 최전방에, 우리 몸의 최전방에 껍질을 구성하는 이런 세포가 있다고 쳐봐, 얘네들. 얘네들 세포의 가장 악몽은 뭐겠어? 막 움직이다 본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얘네 세포들이 그냥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난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그냥 여기 남겨져가지고서 유기견 되는 거지. 이게 그들에게서 가장 악몽일 거야. 다세포 생물로 살기로 했는데, 얘네들이 이 본진에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붙어 있을까? 얘네들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지는 어떻게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발바닥이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 신발에 무슨 자석이라도 붙이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탄탄한 접착제를 붙여갖고서 내가 막 이렇게 움직여도 자기들이 안 떨어질 수 있게끔 돼야 될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것을 세포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최바깥, 지금 맨 바깥에 우리의 껍질을 형성하는 이런 세포들이 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잘 붙어 있을까? 바로 다 그 뒤에 있는 세포들과 끈끈하게 이걸 뭔가를 고정을 시켜주는 접착제 구실을 해주는 단백질들이 서로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지. 그래야 얘네들이 안심하고, 지 할 일을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아까 봤던 인식 및 상호작용? 그게 무슨 소리야, 인식 및 상호작용? 얘가 바로 대표적으로 그것을 수행해주는 대표 주자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고 있는 건데, 여기 박혀 있어. 얘는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인데 왜 여기 붙어 있을까? 얘가 있으면서 이들과는 아주 잘 아는 사이란 말이야. 바깥에 있는 이런 물질들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바깥에서 어떤 특별한 신호가, 물리적인 신호가 가해졌어요, 이게.
그럼 얘가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인식을 했어. 어떤 자식이 나를 치네? 지금? 그럼 그것을 보고 나한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려면 그것을 여기다가 직접 이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이걸 딱 접수해가지고. 그럼 얘는 요 밑에서 여기다 발결질을 이렇게 딱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야야야야 어떤 놈이 친다 이거. 그러면 이쪽에서 그래? 그럼 주목하면 날려야지.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인식 또는 세포들 간에 이렇게 가다가 서로 딱 조우를 했어. 두 세포가 이렇게 막 가다가. 어떤 면역 세포가 가다가 다른 세포하고 조우를 했어. 더듬더듬 하다가 이걸 딱 잡았어. 그러면 얘가 어떤 세포지? 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주고 하는 식으로 이러한 세포 바깥에 있는 단백질과의 밀접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바깥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밑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깥쪽의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 정보를 이 세포질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걸쳐 있는 거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 있으면 이걸 안에다가 어떤 전달해 줄 길이 없잖아. 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애가 그런 일을 수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외우면 물론 좋겠지만 안 외워도 가장 이 일반 생물학을 접하는 학생들에게 해서 가장 좀 아쉬운 점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도대체 얘네들이 하는 기능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안 된 상태에서 세포 외 기질 단백질하고 세포 골격 단백질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은 이런 일을 하라고 바깥에다가 우리가 동물세포 특이적으로 바깥에다가 이렇게 던져놓은 그런 잡동사니 단백질들이다. 잡동사니라고 하면 너무 폄하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들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 알면은 충분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기질 단백질과 구조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얘네들은 세포의 기질 단백질들은 아니야. 그러나 바깥에 있는 그런 단백질들과 또는 물리적인 현상과 상호적인 그런 작용을 해가지고서 세포 내부의 안녕을 도모하는 세 가지 종류의 특이적인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연결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돼. 인접 세포들 간에 연접을 시켜주는 단백질. 세 가지 종류의 연접 단백질들이 있어. 이름이 참 희한해. 연접, 반, 연접. 이렇게 있으면서, 자. 상피세포에서 주로 이렇게 흔히 세 종류의 연접 단백질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이 지퍼 구실을 해주는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타이트 정션을 한국말로 뭐라 그런다고? 밀착 연접이라고 타이트 정션 연접이라고 한다면 타이트 정션이라고 하는 밀착 연접이 주로 이 상피세포의 맨 꼭대기쯤에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마치 바느질 하듯이 얘네들은 단백질들이 바느질을 해서 박음질 하듯이 이렇게 이 두 세포 간의 틈을 완전히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이 두 세포 사이의 틈새로 어떤 물이 들어오거나 세균이 침투해오거나 하는 것들을 꽉 막아버리는. 이 단백질이 만약에 유전적인 결함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은 마치 이 사람의 피부를 보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는데도 무슨 5도, 6도 화상 입은 것처럼 그냥 끔찍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피부가 엉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이 연접 단백질은 이 두 세포, 특히 피부 세포 사이에 타이트한 어떤 틈도 주지 않고 물도 여기를 통과 못할 정도로 해서 이걸 또 활용해서 우리가 뇌에다가 뇌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혈관과 뇌에 연결되는 혈관과 뇌 사이에는 물도 통과하지 못하고 콱 모든 것을 막아놔가지고서 이 사이로 사실은 어떤 뭐 물질들을 뇌에다 약을 보낼 때 그래서 꽤 애로사항을 겪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을 또 사실 얘네들이 그것을 제공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를 않나. 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데스모좀 접착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마치 대못을 박듯이 이렇게 막아서 이 연접한 세포가 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연접 단백질들은 이 두 세포 사이의 틈을 쫙 막아버리고 그 두 세포 사이를 안정화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주면 뭐 그들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제로 살펴볼 또 하나의 다른 종류의 동물세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히 동물세포의 이런 상피세포 같은 바깥쪽 세포에 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있는 단백질 하나는 간극연접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간극연접. 이건 뭐냐면 맨 밑에 여기 있어요. 이게. 이 간극연접은 이들처럼 물리적으로 어떤 두 세포를 떨어지지 않고 또는 틈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것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극연접의 역할은 뭐냐면 일종의 그 FTA 정도 역할을 한다? 뜬금없이 FTA라니. 이 간극연접을 구성하는 것은 이 6개의 기둥처럼 생긴 단백질이 세포막에다가 이렇게 드릴처럼 자기들이 이제 구멍을 박아버리면 그 중앙에 이런 구멍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구멍을 박아버리는 거지. 그 구멍을 통해서 뭐 하냐면은 마치 핵공처럼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어떤 물질이 세포막을 이 두 연접된 세포 사이에 물질이 이동을 하려면 까다롭게 각각의 어떤 물질마다 특이적으로 그 물질 수송을 전담하는 수송체가 얘네를 알아서 보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와중에 여기다가는 슬쩍 한번 밀수할 수 있는 또는 자유무역 할 수 있는 개구멍을 하나 밑에다 슬쩍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 밑에서는 크기만 맞으면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으면 너희들은 그냥 막 우리 괜히 까다롭게 너 누구야 하고 막 관세 냈어 안 냈어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두 세포 사이의 물질 소통을 훨씬 더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다른 방식의 어떤 소통 방식, 물질 수송 방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간극연접. 그러니까 참 좋겠지. 그런 게 있으면 물질 소통을 정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면의 일부 물질들은 그냥 니들은 그냥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 하는 식으로. 식물도 그것을 보니까 참 좋잖아.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식물은 이 간극연접이 통용이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잖아요. 마치 아까 식물이 무슨 수축환 같은 걸 사용해서 식물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려고 하면 막 무슨 허리띠를 아무리 조여도 식물 세포는 끊어질 수가 없잖아. 세포 벽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간극 연접 같은 것을 만들려고 이 단백질 기둥을 갖다가 펑 박으면 단백질이 망가져 버릴 거 아니야. 세포 벽 때문에. 안 돼, 얘는. 구멍이 안 뚫려.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그래서 얘는 또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또 이제 얘네들은 단백질로 안 되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 식물은 단백질로 세포벽 때문에 그런 것을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세포막으로 마치 우리가 이제 문 틈새를 조금 열어 놓으려고 하면 여기 문 틈새 사이에다가 여기에 있는 양탄자 같은 거를 카페트 같은 걸 하나 딱 끼워가지고 문이 완전히 안 닫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처럼 이 두 세포 사이를 이렇게 하나의 막이 소포체 막이 두 개의 세포벽이 생기기 전에 두 개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놓여져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원형질 연락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포 벽과 요 막 사이에 요만한 아주 작은 틈이 생기잖아. 간극이. 요게 바로 원형질 연락사야. 요 틈새를 통해 가지고서 아까 그 간극 연접이 하는 것과 같은 기능으로 물질을 수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이를 뚫고는 어떤 특별한 물질이 어떤 수송체를 통하지 않고 그냥 크기만 맞으면 무엇이든지 다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아주 좋은 방식이지. 다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얘네들도 이것을 이용을 해서 식물 바이러스가 식물 세포로 감염을 해서 침투를 했는데 와서 딱 보니까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식물 세포가 동물 세포가 됐든 식물 세포가 됐든 간에 이 바이러스들이 아주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활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활성화가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데 와야 뭐가 먹을 게 좀 있지. 자기들의 유전체를 복제를 같이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분화가 다 끝나버려서 세포 분열 같은 거는 관심이 없는 이런 식물 세포에 만약에 얘가 들어왔다. 그럼 어떡하지 나는? 딴 데로 이사를 가야지.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막 딴 데로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역할을 본의 아니게 제공을 해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겠네. 11강까지. 그래서 제 다른 분반에서는 13강까지 사실 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유기호흡이랑 세포의 유기호흡과 광합성까지 다 맞췄는데, 여기서는 여기까지밖에 나갈 수가 없긴 하지만, 굳이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꼭 아니니까,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